반갑습니다. 하부경제TV입니다. 네, CS 윈드입니다. 오늘 주가는 2.6% 밀렸고요.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음봉이 나올 만한 그런 날이었지만,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일종의 힌트가 오늘 기사를 통해 좀 나와줬습니다. 지난번에도 그 매도가 이제 나와가지고, 그때도 이제 관련 기사가 좀 있긴 했는데, 그때 이제 주가가 막 그렇게 반응을 안 해서, 제가 뉴스를 통해 이제 확인을 하긴 했었거든요. 근데 결국, 2세죠. 네, 오너의 2세들이 지금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일단 지금, 맨 위에 있는 그 회장님이 연세가 좀 있죠. 70살이 넘었습니다. 그리고 아들 한 분, 딸 한 분 있습니다. 지금 매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딸이죠. 일남일녀 중에 이제 딸 쪽에서, 그동안 이 주식담보로 대출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. 그래서 아마 이자만 해도 거의 1년에 이제 18억 정도 나갈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, 지금까지 388억을 좀 빌렸다라고 해요. 그래서 거의 그 지분의 80%가 담보로 이제 묶여 있었다라고 했거든요. 지금 주가가 막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냥 빚, 대출 이런 것 상환을 위해서 좀 매도를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, 이번에는 직접 이제 얘기를 했죠. 추후 받을 주식 증여에 대해 대비하는 재원 확보의 목적도 있다. 네, 승계 구도를 대부분의 주주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. CS윈드의 후기자는 지금 CS 베어링의 대표로 있는 그 이제 오빠죠. 방금 얘기한 그 매각의 주체의 오빠. 일남일녀 중에. 그분이 이제 다음 승계자로 굉장히 좀 유력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, 지분도 더 높아요. 이번에 이제 CS윈드 지분까지 더 내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회장이 이제 24%,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6.4%, 딸이 이제 5.5% 갖고 있다가 4.4% 매각해가지고 이 정도인데, 지금 본격적으로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후계자 구도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아들한테 이제 갈 가능성이 높겠죠. 그리고 딸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냥 증여세를 내는 게 가장 좀 급선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교육권 방어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내다 팔 수 없는 그런 상태겠지만, 결국 베어링 쪽을 파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는 있거든요. 증여세 확보를 위해서. 지금 윈드가 최근에 이제 워낙 또 주가 흐름이 답답하다 보니까 이게 연기금도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었고 해서 그냥 워낙 재생에너 쪽의 모멘텀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지만, 결국 증여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. 이러면은 외적인 모멘텀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것들이 기사를 통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는 거에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죠. 그래서 결국 목적 자체가 부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증여세 대비에 대한 현금을 확보했다. 그 다음에 향후 이제 대주주 지분이 증여를 통해 진행이 되든 상속을 통해 진행이 되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안전 조치를 만들어 놨다. 이런 식으로 의미가 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좀 긴 관점으로 볼 때,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반가운 이슈는 아니지만,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세금 낼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은 회사의 펀더멘털하고는 좀 무관합니다. 그래서 그냥 오너 자체적으로 개개인의 재무 구조를 좀 구조 조정했다,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, 오히려 이제 승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.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게 주가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냥 훨씬 더 낫습니다. 그리고 풍력이나 이제 해상풍력 이런 사이클,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지분을 매각하고 세금을 낼 준비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발주가 끊긴다거나 프로젝트가 변화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이거는 회사 외부적인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아들 쪽에서 어떤 대응이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, 빨리빨리 이런 것들은 그냥 소화를 하는 게 좀 주가 차원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. 지금 주가의 하락은 기술적인 요인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좀 빨리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는 잠재적인 그런 리스크를 좀 해소를 해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주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인고의 시간이 또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, 지금 지수도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 그렇게 이렇게 한번
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큰 반응은 많이 안 나오거든요.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감춰져 있을 때 야금야금 매도로 나오는 게 좀 더 압박이 좀 심하다 뿐이지,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빨리 그냥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뭐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도는 여전히 좀 나와주고 있고 개인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전저점을 이탈을 했죠. 다만 애초에 4만원 이하의 가격에서는 우리가 주가에 대한 부담감을 뭐 크게 느낄 필요는 없고, 지금도 주가가 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내다 파는 거를 보면은 지금 막 가격을 고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서두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서 오히려 지금 주가에는 부담을 덜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지금 진행 중에 있죠. 시장은 뭐 전체적인 조정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가 또 기회였는데, 그때 내가 뭘 했었어야 됐는데, 이런 관점이 또 생각이 나게끔 만드는 그런 구간이죠. 어떤 내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1년 중에 가장 큰 혜택을 드리는 이런 불프 이벤트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. 연말 랠리는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죠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